안녕하십니까. 수영아리학예술단입니다. 부산에 수영구에 이렇게 지금 행정구역이 수영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수영고정 민속예술보존협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국가무형유산 2개, 지방무형유산 2개를 이렇게 관리하고 전승하고 공연하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데입니다. 일단은 수영이라 하면은 옛날에 경상자도 수군절도사영이 있어가지고 임진왜란 당시에 경상자도 수군절도사영 일종의 해군 기지인데, 그래서 줄여서 수영이라고 했는데, 수영의 이거 유래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청선산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이제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를 거쳐서 내려오다가 온천천, 그다음 해동수원지, 철마천, 석대천 등 소하천을 합류하여 수영만으로 흘러드는 이제 하천이 수영강인데, 조선시대에는 대천으로 불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대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 했는데, 여기는 이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이 돼가지고 낮은 구릉지나 이렇게 일종의 말하자면 평야가 이루어지면서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네 고급 성지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을 이 사실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경상자도 수군절도사영이 있어서, 그래서 경상자수영, 자수영, 그 다음에 수영,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지금도 옛날에는 임진왜란 당시에는 외구가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했지만, 하여튼 수영의 유래가 그렇고요. 또 수영에 또 이제 보면은 유래가 될 수도 있는데, 동네 고읍 성지라고 해서 신라가 삼국 통일한 후에 9년제를 시행하고 757년에 이는 거칠상국을 동래구로 바꾸면서 동래라는 명칭 사용이 시작했답니다. 거칠상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칠항자입니다. 거칠항. 그 다음에 항령산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항령산 봉수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령이 거칠항자에다가 고개 영자 해가지고 항령산인데, 지금 수영구 옆에 쪽에 보면은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에 거칠상국이 옛날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동네 고급성이 이제 배후에 산성을 두었고요. 동네 고급성 고시대까지 이 기능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삼국 4기에 이제 거칠상국을 신라가 병합하면서 동래군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신증동국 여지승남, 동래군 편에는 고읍성이 해운포에 있으면 동남은 석축, 서북은 토축인데 지금은 이제 퇴폐하였고, 수영 망미동 이런 동네 고읍성지가 그것입니다. 동래 고급성지는 2002년 동래대학교 박물관 시굴조사로서 토성이 있었고 우물 4개가 확인되었고, 경남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로 청동기 시대 유구를 비롯해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건물지, 배수로, 수혈유구 등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례 조사 때 확인된 성곽에 이제 원정대를 복원하고 복토를 정비하여 하고 있으며, 우물 2기는 병성 뒤편에 이전 복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물샘이라 해서
그렇게 이제 했고요. 이게 수영이 위치한 수영만 일대는 경상자도 심장부인 동래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대천이 수영강이 대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만이동까지, 그러면 저령도, 이제 영도, 저령도고 다대포까지 경상자도의 이제 그 방어 핵심 거점이었고요. 울산과도 가깝고 또 동해안의 방어를 기동도 이렇게 출현했고, 대마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로 해가지고 외구의 요격을 위해서 자수형을 배치했답니다. 경상 자수형은 돌로 된 그런 성곽으로서 우물 3개, 성문 4개, 수구 4개가 있으며 동문은 영일문, 서문은 호소문, 남문은 주장문, 북문은 공진문이라 하였고 문루가 세워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 구간에는 조선시대 남해안을 지켰던 수군사령부 위용을 사상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저기는 수영희역 유격 전투도입니다. 소규모 유격 대원들이 야음을 틈타 정박 중인 외선을 기습 공격하는 장면을 이제 그렇게 그려놨는데, 25의용을 비롯한 외적에 맞서 우리 고향 향토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피난한 항쟁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내 고향을 지킨 향토 방위에 말하자면 25의용사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미니어처 할까요? 일단 수영 지방에 일단 그 성곽과 그리고 수영 앞바다의 배, 그리고 수영성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줄여서 축소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경상자수영 수구는 원래 정상품이라는데 약칭 자수사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야에 부산포 12개 만호진인 동래의 다대포, 해운포, 서평포, 기장의 두모포, 울산의 계원포, 서생포, 연포, 장기, 포이포, 감포, 영덕, 영해, 축산포, 흥해 7포까지 거느렸답니다. 이 후에 산포 해란을 거치면서 다대포가 이제 점상은 성격이 되었고, 해운포와 감포, 감포는 뭐 해운포와 감포 5포가 폐지되면 따라 2개 천사영이 6개의 만원이 거래됐습니다. 임진왜란 때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축산포, 칠포, 감포, 포이포, 두모포 등의 만호지를 폐지하는 동래 부산 포영 인근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예, 이 배 모양이고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다대포에서부터 그 다음에 서평포, 저령도진, 두모포, 축산포, 계운포, 부산포, 포이포, 경상자수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종실록 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무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울산 쪽으로 계운포, 연포, 서생포, 그 다음에 저기 경주 쪽으로 가면 감포, 그 다음에 포이포가 있고, 통양포, 칠포 해수욕장 아시죠? 그 다음에 5포, 축산포까지 해서 거의 뭐 포항 저 위쪽으로 영덕 가는 길 쪽으로 이렇게 까지 이게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의용단을 우리가 설명드리면요,
인디는 당시에 경상 자수사 박홍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외국인 살육과 약탈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7년 동안 유해죄를 벌였다고 합니다.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전쟁이 끝나고 이를 기리기 위해서 동네 부사 이안물이 25의용인을 찾아서 후손들의 군역을 면제해주고 집집마다 의용이라는 편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종 4년에 경상 자수 장인식이 수행사제공원 내에 의용 제인필을 세우고 의용단이라고 칭하였습니다. 1 수행구청은 그래서 이제 2001년에 25의용의 충제를 기린다고 해서 사당을 모셨습니다. 25의용단은 이제 나라를 지킨 25의용의 위패를 모시는 곳인데요. 의용사로 내 산문은 길이 품어 있지 않는다는 뜻의 영해문으로 길이 못 있겠다는 뜻으로 영해문. 그 다음으로 외산문은 성심을 간직한다는 뜻을 존성문으로 각기 편행하고 25의용 관리 및 제실로서 전사당으로 편행하였다고 합니다. 자, 의용제인비 25의용사입니다. 의용제인비가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의용사입니다. 여기 의용사 25의용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외국어를 맞춰서 쏘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이제 역사에서 인물을 보면요, 정서가 있는데요. 정서는 고려 인종 때 인물인데 문인입니다. 본가는 이제 원래 이름은 정서고요. 본가는 동래고 호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고려사에 개성왕씨 사이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관직을 시작했는데 내직이 된 뒤 내시 낭중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인종의 왕비인 공예 태후의 여동생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관계로 인종과는 동서간이 됩니다. 글과 그림이 뛰어나고 인종의 신임을 받았는데 1151년에 의종 때 권력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모함으로 동네 유배되어 가지고 수인광면에 살았다고 합니다. 조선 성종 때 편 악학기에 보면은 정서가 임금을 그리하며 지은 유명한 고려가요인 정가정곡이 실려 있습니다. 정가정곡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정서가 여기 정자를 짓고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오이와 참외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언젠가는 죄를 불러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소위를 했고 선비로서 이렇게 오이밭을 갖고 오면서 그래 부산 기념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중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고려 말의 무관인데 동네 현령으로 재직했으며 염장관이면 이제 우리가 뭐 염장한다 하는데 소금을 만드는 그런 관리입니다. 그래서 역성행위만 일으킨 서행장군이 죽음을 당하자 그의 막하 장수에서 박중질은 반란을 일으켜서 삼족이 멸하는 할을 입었습니다. 서행장군은 세정의 대사령이 내려졌지만은 박중질은 그 대사령의 혜택까지 받지 못했고 서행장군은 넋이 들어있다 하여 죄를 지내 박중질은 넋을 함께 기려왔다고 합니다. 이후 주민들은 이를 바위 아래 사당을 지어 무미사라 칭하고
최영 장군을 모시면 박 장군은 충렬 함께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변봉금이라는 분이 또 있는데요. 옛날에 자치동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남편을 따라 만주로 갔다고 합니다. 한일 합병 후에는 만주 독립군에 참여하여 홀로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변봉금은 만주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부산 연지동에 이제 집을 마련해가지고 하숙을 했는데, 이 하숙집에 강홍열 3.1운동 당시 희문고등학교 학생 대표고, 또 전 반민족 흉기특별조사위원회 경남부장 김범린, 김효석 씨는 상해 임시정부 요원이고요, 내무장관이고, 이들과 집회장소 사인됐다고 합니다. 변봉금 이분은 이 사람들을 갖다 친자식 같이 돌보고 하숙생과 독립기사들의 옥바라지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빚이 자꾸 늘어서 이제 하숙집 처분하고 부산으로 왔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박이창을 비롯한 독립동지들이 성금을 거둬 당시 수행에 집안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이 근거지가 되어 많은 운동가들이 드나드는데, 최천택, 김범부, 이기주 등 부산에서 활동하던 독립투사들이 자주 모였던 곳입니다. 이처럼 변봉금은 한평생 독립운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보면서 조국을 위해 힘쓰다가 78세 일기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한복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복 씨는 이제 선생님은 부산 출신의 한토사학자로 수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보성학교를 졸업하고 40년 동안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공민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투철한 민족 정신과 애향심을 지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최한복 선생님은 수행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와 민속 자료들을 발굴 보존하는 데 작업을 하셨고, 해방 후에는 향토사 발굴에 힘을 쏟아 수영 야류를 복원하고 수영 역사에 서인 수영 유사라를 제수하는 등 이지역의 문화재 발굴에 역사 정리에 힘을 쏟았뿐 아니라 수영 팔경을 발굴하여 국문학계에 알리는 등의 수영 지방 외에 노력한 진정한 교육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문화재는요, 유형 문화재가 있고 무형 문화재가 있는데요, 유형 문화재는 글자 그대로 형체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컬처 헤리티지 인 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형 문화재는 곰솔, 말하자면 곰솔은 소나무과에 속하면서 한 나이가 400년 정도 되는데 붉은색인데 회백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반에 곰솔은 회백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소나무는 붉은색인데 바닷가를 따라 자라기 때문에 해송으로도 불리고, 줄기 껍질 색이 소나무보다 검다고 해서 흑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는 자수경에 두둔한 수분들이 이 나무들은 자신들의 무사를 기원한 등 군령과 자신을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를 얘기하다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푸조나무는 자수영지 느릅가에 속하는데 500년 정도 수정됩니다. 둘레가 8.5m, 같이 펴지면 동서로 23m이며 마치 두 그루 나무가 함께 자라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유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신목으로 신선한 혼이 깃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 자수영지, 한반도 동해안 방언을 위해 경상자도 순천절도사 영의 성곽지가 서울에서 뽑았을 때 낙동강 좌측 지역에 수군을 통송 지휘하는 사령부입니다.
경상자수영은 서기에 부산포에 설치되었다가 세종 때 울산 계엄포, 그 다음에 동래 해운포, 인조때에 간만이포 설치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650 현영 3년에 동래 남촌 해운포 예터로 있을 때 숙성을 쌓고 분재 계열을 이제 했는데, 문헌등에 보면은 옥물 3개, 성문 4개, 수문 4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성박하체는 옹성과 치성이 있었고, 동문을 여긴 서문을 호소문, 남문을 주장문, 북문을 공주문을 하였는데 각기 문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경상자수영은 무관 정삼품인데요, 수훈절도사인데 그 밑에 첨장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우라고 해서 정사품 있습니다. 남문은, 경상자수영 남문은 파토시장 인근의 수영초등학교로 옮겨 교문을 이용하다가 1962년 학교 이전하면서 수영사자공원 동편 입구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습니다. 25경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임진왜란 당시에 그 자수자가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 목숨을 걸고 백성들이 25명이 거기 용기를 얻어서 나라를 찾자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의용이라는 말이 붙어졌고요. 일제하고 싸우다가 장례리 전사했다고 합니다. 정가정 유적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실의 문신인데 임금님을 그림하면서 이제 그 수영적으로 유배로 와가지고 오이를 키우면서 참외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고, 거기 중요한 게 정가정곡이라고 해서 정서가 지은 고려가요입니다. 현존 그 고려가요치고는 최고 오래되어 있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이제 형체가 없다 이래서 무형문화재인데 수영야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수영 어방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무형문화재고, 부산시 무형문화재가 수영농청놀이, 수영지신밟기입니다. 수영야류는 글자 그대로 이제 수영에 옛날에 여기 덜야자, 밤야자도 있고 하여튼 흐를유자 이래가지고 이 수영야류는 이 여기는 수영만은 여기 농사와 어업, 즉 평야를 이루다 보니까 농사도 짓고 어업도 하는 그런 곳인데 들이 넓어서 이제 옛날 이제 탈노름을 놀았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날 수영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정월 대보름에 이제 수영 지신 밟기를 행했답니다. 그래서 그 쌀과 돈을 모아서 탈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수영 지신 밟기. 각 가정마다 지신 밟으면서 제액 초복, 송구 영신 이래서 각 가정마다의 하여튼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복을 빌면서 액을 쫓는 그런 걸 했답니다. 그리고 수영 농촌놀이는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농사와 어업이 중심지다 보니까 농사 지으면서 농청리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관청, 농부들이 농청이라는 일종의 관청을 지어서 이제 농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짓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자수영 어방놀이가 나오는데요. 지금 자수영 어방놀이는 어방이라 하는 것은 물고기 잡을 관청방자 해가지고 옛날에 그 수군들과 그 어부들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어방이라는 관청을 세웠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가면서 도와가면서
약 1만 명의 수군들이 그 어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어부들하고 같이 고기 잡아서 부식을 했다고 그래 전해지고 있고, 어부들은 노동력을 이제 해결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국 축제로 어방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자도 수군적도사용 성도 짓고 각 어방 축제 그 조직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와가지고 각종 음식과 먹을 걸 장만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무형유산 공연도 열리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축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방놀이 축제, 그게 이제 전국 축제로 자리 잡아서 그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정말 그 볼만합니다. 여러 가지 그 공연도 이루어지고요. 그냥 안용복 장군은 조선 숙종지 시대 이제 사람인데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는 인물인데, 그를 동네 출신의 산업이 혹은 수군의 능로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는 두 차례 걸쳐 일본을 통해 독도와 울릉도 분명한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두 섬에 대한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물론 일본은 사로에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후세에는 사람들에 의해 그 공적을 인정받아 장군으로 봉해졌는데, 그의 공적을 기리는 충원탑과 동상 사당이 지금은 수용사직권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일본으로 갔을 때 1693년 피납에 의해 가지고 울릉도 인근에서 고기를 잡던 안용복 일행은 불법 조업 중이던 일본 어부들과 영유권을 다투다 그들에게 피납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일본의 영토 침범과 피납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항의하고. 안용복 선생은 1차 도일 후에 일본 간선 후에 조선과 일본 간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다툼에 대해서 울릉도 쟁계를 촉발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안용복 1차 도일 처리 과정에서 조선은 두 섬에 대한 영유권이 조선에 있다, 일본에게 강력히 주장했고, 일본 역시 이를 갖다 인정하면서 자국민들에게 두 섬에 대한 도의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일본에 들어갔는데, 1차에 갔을 때 일본 막부 시대에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인정했으나 대마도는 그 결정과 그 시행을 제한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용복은 스스로 조선의 관료라 사칭하며 2차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으로 기록된 조선 팔도 지도를 근거로 두 섬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백기주 시네마현 당시 도토리현 태수에게 인정받고 이후에 침한 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결국은 대마도는 조선의 역관에게 막부 뜻을 전달하였으며, 일본인은 울릉도 출입 금지를 공식화한 서계가 동네 부사에게 전달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모습은 안용복 장군 사당인데요. 수영사적공원 안에 이렇게 안용복 장군이 일본에 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임을 영토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과정이라는 이게 고려 가연인데요. 내 님물 그리사와 운이다니 산 접동세 난 이스타요이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아우 잔을 소성이 알아시리이다. 넋이라도 님은 한데 늦어라 아우 벽이 되시니 일하시니까 이거 뭐야 가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물 한 마리 신여 소라분디 아우 님이 나를 하마 니자시나이까. 그래 임금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뭐 그런 뜻이겠는데요. 아서 니마 도르샤 괴오셔서 아까 괴범에 나오는 정과정의 그 신대 고려가요인데 임금님을 그림에 하면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이런 고려 가요 시를 남겼습니다. 임금을 사모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미니어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영야류 이래서 수영야류에 이제 탈춤을 추면서 이렇게 정월 대보름에 온 수영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양반도 희롱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할미 가정이 있는데 할배가 바람을 피우다가 그 따지는 할매가 따지니까 그냥 할매를 차서 할매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매가 죽으면 상례소리가 하는데 상례소리 하는 데가 요새 사실 상례소리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영야류에서 제가 여태까지 그 전에 조홍복 선생님이 상례소리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제가 상례소리를 쭉 이어서 왔습니다. 예. 지금 수영야류 모습이고요. 수영야류의 각종 탈이 보입니다. 수영야류는 들노름이라 하기도 하고요. 야자 들, 그다음 유자 들에서 놀 수 있다, 뭐 논다 이런 뜻으로 한자로 야자가 저게 들야자, 유자가 말하자면 유희할 때 하고. 그래서 25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남부지방의 대표적 달노름으로 낙동강변의 큰 장터였던 합천초계 반말이 현재 합천군 덕구멍 율지리에서 대강대표를 데려다가 연일시킨 데서 비롯됐다고 하고 수영 사람이 반마리에 탈노름 구경하고 온 뒤에 시작되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천초계 반마리는 낙동강의 주요 충지인데 토사물 집산지고 또 뭐 수영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쪽이 있고요. 타락한 양반들로 희롱하는 서민들로서 정월 대보름 저녁에 모두 그 마을의 축제가 되어서 동네에서 부산 지역까지 야류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수영야류는 전편과 후편 나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전편은 준비 과정, 길놀이 과정, 군무이며 후편의 네 과정을 탈노름입니다. 전편은 준비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신 밝기를 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 다음에 그 경비로 이제 집집마다 그 지신을 밟고 해서 그 경비로 탈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머물샘 보사도 지내고 하여튼 최영장군 묘도 제사도 지내고 이래 했습니다. 그 다음 길놀이의 군무는 옛날에 머물샘이라고 있었어요. 약 1km 떨어진 논이판인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현재 그 병무청 그쪽 자리에 머물샘이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악대, 길군악대, 팔선전, 수양반, 남북합회, 양산도패 순으로 이제 춤과 연등과
그 길놀이 했다고 합니다. 길놀이는 등대를 들고 촛불을 켜고 이렇게 밤에 축제로 이렇게 그 풍막을 치면서 한 바퀴 도는 그런 과정이죠. 탈노름은 양반 과정이 있고 영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영관 과정이 있고 제4과정은 사자무 과정이 있는데 제1과정 양반 과정은 양반들의 그 하나의 부조리를 신랄히 비판하고 양반 계급의 무능과 허세를 조롱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영로 과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반인 반수, 즉 반은 인간, 반은 말하자면 뭡니까 숫자가 저기 괴수랄까 그 저기 하여튼 수양반 앞에 나타나서 99명을 잡아먹고 한 명만 더 잡으면 하늘에 승천하는데 이게 이제 양반이 나중에는 영로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그 조상 서민들의 양반에 대한 비꼬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할비 가정은 뭐 삼각관계, 그 남녀 관계가 삼각관계로 가정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 시대상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자 과정은 사자와 범, 담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격투 끝에 범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건데 이 수영의 지형에서 연유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밀락등에 위치한 백산은 저도 그 산에 올라가 봤지만 수영으로서 초소가 있고요. 위에 첨이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형상이 마치 사자가 마을을 등지고 달아나는, 즉 그 사자가 그 백산의 형상이 사자가 수영을 벌이고 달아나는 그런 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범을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잡아먹히는 내용으로 꾸민 것입니다. 이것이 수영의 아래 일단의 줄거리고 전설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수형 어박놀이의 그 미니어처 이렇게 모양인데요. 아까 말했지만은 경상자도 수군설도 영의 그 이제 줄인 건데 왜 자수형이냐? 임금님이 중앙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자도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영 쪽에는 어업과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리고 경상자도 수군철도사 해군 기지가 있어서 수군들과 양 1만 명 되는 수군들과 어부들이 합력을 해서 어방이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같이 고기도 잡고 또 나라도 지키고 이랬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수형 어박놀이의 그 하나의 예군데요. 줄틀이라 해서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물이 있으면 그물만 있어야 되느냐? 안 되지요. 그물에 연결할 줄을 꼽니다. 밧줄을. 밧줄을 저 구멍으로 세 가닥을 넣어서 이걸 굵은 가닥으로 꼬는 겁니다. 밀고 당기고 이러는 것을 갈래, 올왕, 갈왕, 올래, 갈왕 이래서 레항 소리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어박놀이에 이제 고기를 담는 소쿠리, 그 다음에 대가래, 고기를 담는 쪽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물이 보이고요.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앞두다라 해서 저기에 이제 고기를 잡으면 이제 물기가 끼고 비닐이 끼고 막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두대, 그 옆에는 소가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거는 밤에
고기 잡기 위해서 횃불을 켰다고 켜서 고기를 이제 잡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는 수영의 지방무형문화재인 농청놀이인데요. 농자지, 천하지, 대본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수영 농청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들판이 있고 농사와 어부들이 이렇게 고기도 잡고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역시나 농청이라는 그런 관청을 만들어서 규율이 있게 아주 그 아낙네들이 못신기, 못지기, 풀베기, 뭐 그동안 뭐 논매기, 그 다음에 소싸움, 그 다음에 뭐 하고 나서 이기면 칭칭소리도 하고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 농청놀이에서 풀베기와 칭칭소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배역이 바뀔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영 농청놀이의 말하자면 그 예구인데요.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저기 지금 길게 이렇게 보이는 게 저것이 이제 그 쟁기입니다. 저도 옛날 시골 안동에서 그 소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소 앞에 등에다가 저 쟁기를 걸고 이렇게 논을 갈았어요. 논에 물을 떼고 이제 배를 심기 위해서 논을 갈았는데 저게 바로 이제 쟁기입니다. 옛날 그대로 그 모양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게 뭐 시골에서 우리가 체이하기도 하고 희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보리타작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바람으로 이렇게 그 뭐야 잡티를 날리면은 그 알곡이 남는 걸 갖다 이렇게 희로 이렇게 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삼태기라고 있어요. 삼태기. 이거는 저도 시골에 살아봤지만은 소 꼴을 배에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도마가 아니고 뭐다. 그걸 발로 밟아서 그가 풀을 손꼬를 싸려서 소죽을 끓입니다. 소죽을. 그럼 소죽을 끓이려면 가마솥에다가 이 풀을 넣고 뭐 그때 이제 소죽 재료가 이제 그 보리타작 하고 나서 그 쭉지가 아닌 약간 그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단가리라 하는데 그 단가리를 넣어서 이렇게 소죽을 끓이고 하는데 저 삼태기로 이렇게 뭐 옮기고 물건도 옮기고 이렇게 담고 하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는 썰인데요. 썰에는 쟁기가 논을 갈고 나면은 이게 울퉁불퉁하고 크기 때문에 이 썰에가 가면서 이렇게 골가줍니다. 골가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다 골구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삽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그 기구로 좀 모를 심기 위해서 골가가지고 이렇게 모를 씹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건 앞에 여기 보이는 것은 이거는 가래인데요. 이거 이제 논둑을 칠 때 또랑을 만들어요. 또랑을 만들 때 목가래가 있고 줄가래가 있는데 목가래 한 사람이 잡고 줄가래 또 한 사람씩 양쪽에 잡아서 혼자서는 이 흙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양쪽에서 잡아 당기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흙을 논둑을 싸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리깨 타작이 있는데요. 도리깨 타작은 저도 이제 시골에서 해봤지만은 보리 타작을 할 때 이 도리깨 타작으로 이렇게 보리를 마당에다가 널어가지고 이렇게
바짝 말라서 늘어가지고 때리면은 그 돌이 이렇게 타작입니다. 그러면은 볼이 알이 떨어져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중에 찌으면은 보리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거는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하나의 나발 영각이라 합니다. 영각은 우리 시골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 여기는 영각이 영각을 불어서 농청원들이 단체적으로 뭐 참이다, 일시작이다, 휴식이다 이렇게 영각이 불러서 말하자면 그 하나 신호입니다. 신호고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홈인데 홈이로 우리가 시골에서는 뭘 했나 하면은 잡초를 제거하고 밭을 이렇게 따듬고 풀을 떼내기도 하고 뭐 호미가 쓰이는 데 많습니다. 그리고 칼쿠리 이거는 시골에서 뭐 여러 가지 시골에 보면은 뭐 사실 시골 집이 막 좀 어설프지요. 여러 가지 옥식과 뭐 그때 뗄감 나무와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뭐 가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갈구를 끌어서 모아서 이제 하고 산에 가서 이걸로 또 지게 찌고 가서 산에 소나무 잎이 마른 거 그걸 갖다 우리가 갈비라 해서 갈비 먹는 갈비가 아니고 갈비라 해서 그걸 갖다 전부 이렇게 악기로 갈쿠리로 모아서 이걸 시계에다 짊어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무집을 짊어지고 그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농사 지을 때 이제 비가 오고 모신기하고 할 때 그 우장입니다. 비가 막 쏟아지고 하는 데서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해서 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종의 비를 피하고 하는 그런 우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영 고적 민속예술 보존협회 여기 뭐지? 네? 수영 사적원 내에 있는 수영 사적원 공원 내에 있는 뭡니까? 수영 사적 공원 내에 있는 말하자면 전시관 수영 사적 공원 수영 사적 공원 내에 있는 문화 전시관입니다. 문화 전시관.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이 길었는데 수영 사적 공원 안에 이렇게 수영에 관한 역사 유래 내용 조상들의 삶의 애환 희로애락 그리고 문화유산 유형유산 등 많은 것을 오늘 좀 설명을 제가 뭐 불충분히 했습니다만 해가면서 이렇게 수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영은 하여튼 아주 역사적인 곳이다. 수영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벌써 임진왜란 때부터 유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수영이 됐다. 행정구역이 수영이고 물 숫자 병영 영자 이래 가지고 수영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수영 알량 예술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장하게 뭐 말이 좀 길었는데 제대로 볼 그림은 없고 뭐 말이 길었는데 수영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떠들어봤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고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수영은 이런 곳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유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보존할 가치가 있고 문화유산, 무형유산 그리고 수영 옛날 서민들의 생활상과 희로애락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행아량 예술단 구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